자, 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고등수학과 원장 조윤형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기가 되면은 떡밥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좀 좋은 표현을 쓰면 이슈. 근데 이슈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안 좋은 의미, 뉘앙스를 좀 담은 떡밥이란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예비 고1이면은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어느 정도의 선행을 해야 되는지, 고등학교 내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면서 또 2학년, 3학년을 위한, 그 다음에 또 이제 문과하고 이과 지망에 따라서 이제 어떤 커리큘럼을 타야 되는지, 그 로드맵이라고 하죠. 제가 옛날부터 그 표현을 듣고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되게 궁금했던 표현이에요. 로드맵.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되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별 의미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학생들 성적 대상으로 봤을 때는,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조금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있고, 그 폭이 넓기 때문에 그 속도는 그냥 알아서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누가 더 선행을 많이 했는지, 누가 더 많은 준비를 해왔는지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크게 유의미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있어요. 선행을 많이 해서 잘한다. 선행을 많이 했던 학생들이 내신을 잘 보고 수능을 잘 본다.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 같은데, 제 경험으로는 무조건 반대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빠른 속도의 선행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거를 충분히 소화하면서 가더라. 이 얘기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맞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학적인 능력은 잠재력은 풍부한데 이 학생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행을 많이 못했어요. 이를테면 제가 기억에 남았던 학생이 이제 외고를 준비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이 외고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외고를 떨어진 순간 이 학생은 진로를 이과로 정했어요. 그럼 이 학생은 문과지망이었기 때문에 이과 관련되어 있던 선행을 전혀 진행하지 못했던 상태예요. 사실 고생은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이 학생을 보면서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본적으로 성실함,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의 학습 능력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그리고 3학년에서 수능이 가까워질 시점에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또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깊은 생각 기준으로 잡았을 때 1학년 때 레벨이 4레벨, 2학년 때 3레벨이었다가 저희 이제 거의 깊은 생각 고3의 전설 같은 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중대보고 다니던 남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거의 수능 때 전 과목을 역대 모의고사 최고점을 찍었죠. 그러면서 이제 연대 의대를 진학을 했었는데 2학년 때까지도 힘들어 했었어요. 내신이 뭐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했었고, 내신 좀 왜 이렇게 못 봤니? 너는 그래도 좀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이 학생이 막 약간 수더분해요, 학생이. 그러게요. 왜 그렇죠? 다음은 잘 봐야죠. 이러면서 항상 꾸준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이에요. 반대로 이제 선행을 좀 많이 했다가 1학년 때 내신이 거의 정교권이었다가 여러 가지 유혹들 있죠. 주로 이제 많은 경우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게임 중독 같은 거. 그런 거에 빠지면서 성적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져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선행의 정도로 3년을 버틸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엔. 선행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유리한 부분은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확실히 맞는데 그게 3년을 유지시켜 줄 정도? 아니면 나의 3년 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정도의 어떤 강력한 수단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를테면 조금 성적이 미진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수상 정도까지 선행을 간신히 하고 있는 상태야. 그럼 이 학생이 지금 나는 안 되겠어. 수원수투 선행을 빨리 해야지 라는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근데 또 반대로 수원수투 선행까지 좀 탄탄히 돼 있고
미적 선행 정도를 이제 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학생이 앞에 걸 돌아가서 좀 탄탄하게 해야 되나? 사실 이것도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진도 맞춰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준비를 하시면 돼요. 무얼 준비하느냐가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걸 마치 게임 캐릭터를 키우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리큘럼을 한 바퀴 돌고 그래서 경험치를 쌓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레벨이 올랐어, 애가. 그 다음에 이걸 심화 과정을 또 거쳐. 그래서 또 레벨이 올랐어. 게임 같은 걸 보면 이게 딱딱딱딱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수상화랑 수원수투랑 미적분 선행을 100바퀴를 돌려보세요. 100바퀴는 되겠다. 그 정도의 학습량이면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뭐 2번, 3번, 4번 돌린다고 했었을 때도 그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는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게 나의 내신 성적을 결정적으로 3등급 받을 학생이 1등급을 받는다든가 선행이 미진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학생이 2등급, 3등급 이렇게 내려간다든가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여러분들도 그런 저주 많이 들어봤죠. 고1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3년을 간다. 이게 꽤 유의미한, 잘 새겨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 성적이 오르기도 해요. 근데 뭔가 그런 이 말이 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단편적으로 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3년 동안 끝까지 간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주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게 그럼 어떤 뜻으로 하는 말이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도가 끝나게 되면 이 학생의 그릇이라는 게 사이즈가 결정이 나요. 이게. 그러니까 요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던 학생이 수원수투 선행이나 미적분 선행을 많이 해봤자 그 학생은 요만큼밖에 못 담아요. 그릇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폭을 절대 넓힐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만했던 학생이 조금 많이 비어 있어요. 선행은 많이 안 했고. 근데 이 학생은 그럼 진도를 나가게 되면 착착착착착 쌓이게 되죠. 그냥 되게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단순하게. 1학년 때 성적이 내신이 전교 1등, 그러니까 1등급.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 1, 2, 3등권에 있던 학생이 선행을 많이 안 했어요. 이 학생이 2학년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매우 고생을 하면서 2학년 수원수투를 공부를 했어. 반대로 선행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한 정말 선행의 괴물이야. 정말 그 학생이 내신은 1학년 때 한 3등급 정도, 4등급 정도를 받았어요. 이 학생이 2학년으로 올라갔어. 내신에 반등이 있을까요? 이 둘은 그냥 그대로 가요. 제가 봤던 제일 인상 깊던 순간이 뭐였냐면 같은 학교 그 여학생 둘이었어요. 이 학생은 제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학생을 통틀어서 가장 수학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이 학생은 근데 이제 깊은 생각 1레벨로 들어오면서 선행을 수학 1,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수학 1까지만 했던 학생이고 그러니까 선행 진도를 나갈 때 되게 힘들어하죠. 이 학생은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냥 잘하는 학생. 뭐 이제 그냥 수학적 지식이 되게 탁월한 것도 아니고 선행은 이제 미적분 끝까지 완벽하게 진행이 됐던 학생. 진도를 딱 나가잖아요. 첫 주차에는 이 선행을 많이 한 학생이 선행을 안 한 학생한테 계속 가르쳐줘요. 얘가 계속 물어봐요. 야, 이거 나 공식 모르겠는데 이거 뭐야?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러고 나서 야, 이 문제 나 처음 보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이 학생이 또 얘기를 해줘요. 이거 쉬운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렇게 딱 지나고 일주일만 지나잖아요. 딱 일주일이 지나서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 난이도가 극심화 정도 수준 딱 올라가면 이 학생은 그냥 풀어요. 문제가 계산이 좀 많아졌는데 그 전주에 내가 봤던 문제야. 계산은 좀 늘어났어. 근데 연산력은 이미 갖춰져 있는 학생이에요. 충분히 풀어요. 근데 이 학생은 선행을 많이 해서 공식을 아는 거예요. 그냥 낯익은 거지. 근데 사고력은 그 정도 수준에 혹은 연산 능력이 그 정도 수준에 도달을 못했어요. 주간 테스트나 이런 시험을 보게 되면
원래 나오던 성적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요. 3학년 끝까지도 이 차이가 이제 유지가 되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시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선행의 정도에 대한 떡밥에서 좀 벗어나시고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저도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사교육에 있고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재원생이 많아지고 학원이 잘 되고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선행의 정도가 이 학생의 입시 결과와 내신 성적을 결정을 한다면 깊은 생각에서 아니면 다른 모든 학원에서 그렇게 진도를 안 나가죠. 선행을 엄청나게 많이 나가겠죠. 그게 결과적으로 예전 저희 학원에서 선호하는 표현을 쓰면 승리하는 방법이라면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학원은 학교와는 묘하게 다르죠. 학원은 무조건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그럼 그걸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어떨 때는 숙제량을 늘리고 어떨 때는 숙제량을 줄이고 이게 계산된 상태로 진행이 돼요. 그럼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선행을 했을 때 압도적으로 유리해. 그러면 그 깁생 중등부가 뭐야? 초등부부터 3년치 선행식을 땡겨 나가면 돼요. 그걸 짜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선행을 좀 비중을 두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현행, 내신 대비에 완전히 올인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 학생의 폭이 커져야 되고 그 폭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영향을 많이 안 미친다는 거. 그래서 1학년 내신이 2번 정도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주시험 범위, 다항식, 방정식, 항등식, 대수 파트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기말고사 범위, 도형의 방정식이 보통 들어가 있죠. 수학의 양대 축이잖아요. 방정식과 그래프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의 기본 기량이 완성되는 시기가 1학년 1학기예요. 딱. 그럼 그때 성적이 결정이 나면 성적 아니에요. 이 학생의 그릇, 사이즈, 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기본 이해가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수원을 얹어도 수투를 얹어도 미적을 얹어도 그 상태 그대로 가니까 선행의 정도가 거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안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폭을 넓혀야 되는데 이 폭을 넓히는 과정을 지금 그런 떡밥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내가 사이즈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 지금 시기가 가장 여유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진도 완성, 무슨 능력치 쌓듯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그런 거에 이제 휩쓸리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죠, 당연히. 지금 막 수상화도 당장 급하니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수원해야 돼, 수투해야 돼, 이과지망 미적분해야 되고 확통지망 하는 학생들은 확통까지 또 막 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다 해요? 못하죠. 그 시기에는 자기의 지금 속도에 맞게 지금 여러분들이 한 선행 플러스 1 정도만 더 하세요. 남은 기간이면. 그 정도면 좀 알뜰하게 착실하게 잘 할 수 있을 거고 그 이상은 확실히 이건 무리가 좀 갈 거예요. 수원까지 선행을 했어. 그럼 수투까지만 하시고 수투까지 선행을 한 학생은 미적까지 하셔도 되고 근데 내가 수상 정도야 수학까지만 하시고 그건 마저 안 되어 있으면 수상 정도 근데 조금 욕심을 부려서 수학까지는 합시다. 그 다음에 내년이니까 1년치까지만 미리 한번 보고 들어가고 겨울방학 때 수원 정도 한번 가볍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리해서 커리큘럼을 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근데 요즘에 그럼 이 사이즈를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흔한 얘기예요. 한 문제를 갖고 오래 고민을 해라. 그럼 또 여기서 학생들이 난리가 나요. 한 문제를 갖고 오래 고민을 해라. 그러면 올해의 뜻의 기준은 뭐냐? 올해 한 문제 1시간을 봐야 되냐? 그럼 난 해설지를 안 보고 그럼 1시간 동안 그 문제를 봐야 되냐? 막 이런 이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거 다 완전 케바케예요. 학생마다 다 달라요. 어떤 학생은 해설지를 빨리 보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어떤 학생은 해설지를 안 봐야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의 실력에 따라서 이건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정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학생들을 계속 가르쳐 보면서 수학을
잘했던 학생들하고 수학을 못했던 학생들의 차이를 유일하게 하나 딱 보는 게 있어요. 풀이를 보고 나면 이 학생이 수학을 좀 잘하던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이제 시험을 푼 거, 그러니까 이제 숙제할 때 푼 거 말고 시험 시간에 푼 풀이를 딱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알아요. 이 학생이 어느 정도 할지. 이를테면 깊은 생각이 이제 입학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원생들은 반별 분반 시험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컷 점수가 그 점수가 딱 결정이 되는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똑같이 뭐 88점인데 실수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세 문제를 그 고난도 문제를 나란히 틀린 88점과 똑같은 88점인데 뒤에 거 세 문제 중에서 뭐 2개 정도 풀었는데 얘가 덧셈 뺄셈을 틀렸어. 그래서 88점이야. 이 학생은 달라요, 둘이. 후자 쪽에 얘기했던 학생이 압도적으로 잘해요. 왜냐면 이 뒤에 있는 5문제 정도 난이도에서는 한 문제를 덜 푸냐 더 푸느냐는 거의 내신에서 등급 하나 차이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결정적인 차이란 말이야. 그 점수는 그냥 장기적으로 수렴을 해가는 거예요. 일회성 시험 점수가 물론 이제 깊은 생각의 테스트가 매우 공신력이 있는 시험인 건 뭐 이건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건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맞는 합리적인 시험인데 그게 모든 걸 결정하진 않아요. 다만 그 시험지를 봤을 때 이 학생이 풀어온 풀이를 딱 보면 얘는 2레벨이네. 얘는 이 학생은 지금 3레벨 정도인데 이 학생은 3레벨 약간 애매한데 4레벨은 조금 아쉬워. 바로 나오거든요, 그게. 그 차이를 보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풀이는 글씨를 잘 쓰건 못 쓰건 풀이가 일목요연해요. 첫 번째 줄부터 옆으로 튀어나간 부분이 없어요. 처음부터 답까지 가는 과정이 매우 간결해요. 해설지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딱 해요. 이게 선생님이 쓴 해설지 같다. 풀이가. 학생이 푼 풀이가 아니라 이 학생의 풀이가 정말 정갈하고 다듬어져 있어요. 반대로 수학을 좀 못하는 학생 아니면 수학을 좀 못하게 될 학생도 있어요. 지금은 뭐 2레벨이어도 나중에 3레벨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은 뭐 1레벨이어도 나중에 2레벨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학생들의 풀이는 뭐냐면 풀이가 여기에 이거 있다가 여기에 이거 있다가 여기에 이거 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다만 이 학생이 속된 말로 센스가 좀 좋아. 만약에 그러면 고1 정도 수준의 수학은 문제가 응용 복합 과정을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단원이 누적된 단원이 적으니까 그 정도에서는 센스발로 버티는 거야. 이 버티는 거예요. 그게 돼요, 1학년 때까지는. 선행을 미친 듯이 했으면 1학년 수학까지는 사실 버텨져요. 문제는 2학년 올라가는 순간 바로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게 거의 박살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학년 때까지 선행발로 대충 이제 학원 수업 때도 그냥 멍하니 듣다가 학교 내신 때도 그냥 이렇게 쓱쓱쓱 문제 좀 풀어보고 수학 좀 쉬운데 쟤네 왜 이렇게 못하지? 그냥 이 정도 느낌으로 가다가 2학년 수원, 수투, 그 다음 미적 좀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이 그렇게 1학년 때, 중3 때, 예비 고1 때의 문제 푸는 습관을 보면 난잡해요. 문제를 즉흥적으로 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수학 문제 질문을 했어.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읽었니? 그러면 학생이 죄송해요. 문제 잘못 읽었어요. 실수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넌 노안이 왔니? 왜 문제를 안 보냐? 문제가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수학 문제는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전체 문제를 읽고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거부터 접근을 해야겠구나. 그럼 이렇게 가야겠다는 루틴이 선명하게 서 있으면 그 다음은 계산만 해서 답만 내면 돼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중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푸는 습성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집,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제집을 하나 펼쳐놓고 틀렸던 문제들만 모아놓고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은 답을 구하려고 그런 거예요. 일단 어떻게든 답을 구하려는 욕심이 생겨. 근데 그 이유? 학원 숙제를 해야 돼. 이걸 안 해가면 혼나. 시간 내에 나는 이 진도를 완성해야 돼. 그러면 빨리 풀어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그러고 나서 문제집 한 번을 풀고 엄마 나 수원 선행 다 했어. 한 바퀴 돌렸어. 학부모님들도 우리 애가 문제집 하나를 풀고 나면 다 돌렸구나. 애가 기본은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빨리 풀어요. 그러려니까 문제를 안 읽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게 몸에 배요. 그러면 시험 시간에 당연히 문제 조건 빼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 있는 학생들은 문제의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로드맵이 딱 잡힌 거예요.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이 정도, 3단계 정도면 모의고사 30번이나 아니면 요즘으로 따지면 22번급의 고난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계를 차근차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푸니까 이 풀이가 한 줄 풀이가 딱 나와요. 한 줄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풀이가. 근데 답을 구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일단 문제 조건을 다 안 읽어요. 수식을 보지. 조건 가나다가 3개가 있는데 가조건이 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나와 있어. 안 봐, 그건. 의뢰 실수 전체 집합이겠지. 안 봐. 두 번째 나조건에 나와 있는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한 관계식을 딱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식은 이미 그 전에 제약 조건이 붙어 있었던 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다가 당연히 조건이 안 맞지. 3개를 찾아야 되는데 난 1개만 보니까. 그러면 또 다음, 잠깐만 있어봐. 내가 뭘 안 봤지? 위로 올라가. 일단 무슨 일이 생겨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시험을 볼 때는. 숙제할 때는 그 시간이 많으니까 문제를 푸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시간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는 생각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해지죠. 한 번에 쭉 못 보고 이거 했다 이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풀이가 여기에 어떤 풀이가 있다가 옆으로 갔다가 옆에서 또 어떤 그림을 그렸다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면 자기가 자기 풀이를 못 알아보는 경우도 생겨요. 이게. 근데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차이는 정말 단순해요. 쉬운 문제는 한 번에 하나만 물어봐요. 넌 이걸 아냐? 수능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내신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5번, 10번에 있는 문제는 넌 이걸 아냐? 그래? 풀어. 교과서 문제들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좀 고난도 문제로 가면 자, 너는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알고 이 단계를 다 밟을 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어떤 대단히 독특한 아이디어 한 번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배웠던 과정을 다 중첩시켜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학생들은 이게 막 돌아간다고. 근데 내가 이게 고민을 해봤더니 이 체계를 잡으려면 한 문제를 가지고 오래 고민을 해야 된다. 많은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많은 선생님들이 오래 고민을 해라. 이 말을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도대체 무슨 함정이 있을까?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로 이 문제 답은 12야 라고 답을 내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 하나를 봤을 때 이 문제를 다 이해했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를 내가 로드맵에서 짜고 그러려면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근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멍 때리는 거잖아. 문제를 보고 멍 하면서 보고 있어. 그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문제를 보고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 펜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딱 들고 가만히 있는 건 그냥 그런 거야. 배고프다. 라면을 먹을까? 살을 빼야 되는데. 아니, 내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볼까? 아니, 우리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얘 지금 뭐 하지? 내가 지금 우리 아이를 라이딩하러 가야 되는데 차가 막힐까? 그냥 충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고민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한 문제의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뭔가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해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숙제를 풀 때
줄 맞춰서 푸는 습관을 무조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숙제 노트를 세로로 절반으로 접죠. 이게 엄청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적어도 2학년 때까지는. 왜 그러냐면은 1학년, 2학년 수학 문제 그리고 3학년 때도 가장 고난도 문제 두세 개 정도를 제외하면은 문제 풀이가 사이즈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글씨 폰트 사이즈를 고려했을 때 그 연습장을 절반으로 접었을 때 그 세로 있죠. 그게 딱 문제를 푸는 폭에 딱 맞아요. 그걸 벗어나는 문제들은 수능 15번, 22번, 30번 기출이거나 아니면 수리논술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그러면 이게 공간이 부족해서 안 나와요. 수식이 이렇게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건 나중 일이고 정상적인 고난도 문제들까지는 그 정도면 문제를 푸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걸 접으면 효율적이 되는 게 뭐냐면 밖으로 못 나가잖아. 접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풀이가 강제가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론이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야, 선생님아, 그러면 줄만 맞췄으면 어느 정도 틀이 잡힌다는 얘기냐. 해보세요. 그거를. 문제에 대한 이해가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풀이를 절대 못해요. 문제에 대한 이해가 이 문제의 단계가 이렇고가 잡혀있지 않으면 그렇게 한 줄 풀이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풀이로 옮겨지는 거잖아. 그럼 내 머릿속에 복잡해. 그럼 그 풀이가 그렇게 나온다고? 될 리가 없는 거야, 그게. 그 머릿속의 생각이 완벽하게 단계별로 정리가 돼 있을 때 그런 풀이가 가능해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풀이를 쓰다가 그 풀이가 이게 좀 약간 하다가 잠깐만 내가 이 조건이 필요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 과격하게 처음부터 다시 풀어요, 그냥. 그걸 X를 해버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풀어. 이를테면 지금 저도 수학 문제를 볼 때 그렇게 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미 생각을 해보세요. 나 수학 선생님이야. 이게 직업이야.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일이라고. 그럼 수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가장 문제가 깔끔하고 정확하게 풀린다는 걸 온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내가 이 조건을 사용 못했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저 풀이지 넘겨버려요, 연습장. 새로 다시 풀지. 그러면서 다시 순서를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학생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아이패드나 무슨 노트패드 같은 걸로 하는 거. 저도 요즘에 이제 그런 걸로 문제를 많이 보는데, 그런 걸 쓰는 게 이제 도움이 될 때도 있죠. 종이를, 왜냐면 바로 지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사라는 게 아니고, 또 이거 보고 나서 엄마 그거 필요하대 이러지 말고, 그런 마인드, 종이 쓸데없는 데서 이렇게 절약하고 이러지 말고, 연습장, 종이 많이 쓰세요. 그래서 풀이가 조금 흔들린다라는 느낌이 들면 문제 풀이, 나의 사고방식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 1대1 대응관계예요. 내 머릿속의 생각이 내 풀이로 옮겨가는 건 100% 완벽한 1대1 대응관계이기 때문에 이쪽 생각, 내 머리에서 생각이 흐트러지면 이쪽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풀이가 어떨 거냐 생각을 해보면 10문제 중에서 8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그 풀이가 간결할 거야. 쉬워서.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못 푸는 한두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한두 문제를 만나면 즐거워해야 돼. 적어도 지금은. 당장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당장의 점수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럼 나의 사이즈를 넓히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 하나 딱 그런 걸 만나면 기뻐해야지. 이 문제로 연습을 해보자, 내가. 이 문제로 내가 한번 흐름을 좀 잡아보자. 이렇게 문제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풀어보다가 좀 다른 이제 연산 과정이 떠올랐어. 그럼 이게 옆에 써질 거 아니에요, 이게. 체계가 안 잡히고. 그러면 지워. 새로운 연습장을 딱 펴고 그 체계를 담아서 다시 라인을 맞춰보세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수학을 좀 못하는 학생들, 특히 시험을 좀 잘 못 보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머리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팔은 계산만 해서 답만 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 정도 머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지적인 수준에 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볼 리가 없어요. 이미 중학교 3학년에 있지 않아. 다른 학생과 같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월반을 해 있어야 돼요. 그럴 리가 없다고. 머리로 문제를 풀어? 그거는 수학 공부, 특히 입시를 염두에 둔 수학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인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은 특히 입시, 결과, 점수가 중요한 시험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머리로 생각한 걸 팔로 쓰고 그걸 눈으로 보고 그 다음 단계를 그걸 기반으로 다시 생각을 하고 이런 단계가 차근차근 쌓여있는 게 그게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속도의 과목이 아니에요.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학생들이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도에 대한 압박은 약간만 받으세요. 너무 미진해 있으면 좀 1학년 때 겨울방학 때부터 좀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서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플러스 1 정도의 선행 정도까지만 딱 하시고 내가 좀 익숙한 과정에 대해서는 한 문제 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 그래서 그 제대로 풀어서 그 체계가 갖춰지고 그런 상태로 고1 정도에 진입을 하면 세상 무서운 게 없을 거예요. 그게 되는 학생들은 어느 레벨이든지 간에 별로 없고 각 레벨에서 다 위쪽 티어에 가 있게 되고 레벨이 좀 낮은 학생들은 금방 레벨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갖춰져 있는 학생들은 계속 똑같아요.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같은 레벨에 항상 그 레벨에서도 같은 성적대에 내신도 늘 똑같고 이렇게 돼서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학생들 중에서 선행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런 것들의 변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 모아보면 결국에는 이 단계를 제일 멋있는 게 이거 아닌가? 1학년 때 한 5레벨, 2학년 때 4레벨, 3학년 때 3레벨 그리고 나서 수능 볼 때쯤에 뭐 96점, 100점 요즘 뭐 깊은 생각 3레벨, 2레벨, 3레벨 상위권이나 2레벨 정도면 100점 근처에 수능의 점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면 마지막에 수능 볼 때 정점을 딱 찍으면 되잖아요. 다만 그런 학생들은 수시에서는 좀 불리함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내신도 계속 우상향으로 가겠죠. 그걸 자기의 무기로 삼아야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하셔서도 뭔가 조급해하지 마시고 공부에 몰입을 하시는데 그 방법을 뭔가 무슨 참 잘했어요 스티커 찍는 거 뭐 아니면은 무슨 그 커피숍 가갖고 무슨 이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그 도장 다 찍으면 내가 2단계가 완성이 된다 라는 망상을 버리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수학적인 깊이와 체계를 이게 딱 이쁘게 만들 건지 그런 고민을 수학 문제를 푸시면서 해보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성적이 늘지 않을까. 그리고 고등학교 진입을 위한 좋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